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수익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2020년도 4월 28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바이오에 대한 접근은 항상 투기적인 관점이다. 자, 투기적인 관점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 대한 비중 관리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바이오는 테마로 접근해라. 자, A프로젠, HNG 111% 수익 인증. 오늘 주제인데요. 자, 제가 회원분들한테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이제 언급하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저는 사실 투기라는 거는 변동성을 이용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면서 베팅을 들어가는 걸 이제 투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왜 투기다? 바이오에 투자, 이제 바이오 관련 기업을 이제 뭐 밸류라든가 적정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치 책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투자라는 관점은 예측이 가능한, 쉽게 말하면 가치라는 거를 들어서 가치를 판단을 해보면 이게 이 기업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라는 적정 가치라는 걸 산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요런 자산에 자본을 집어넣어서 적정한 가치까지 보유를 한다는 거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투기적인 관점의 기업들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그런 밸류 체크가 가능한 기업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계속 적자만 찍고 있고, 뭐 매출도 뭐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임상에 대한 부분들만 뭐 이슈가 있고, 이슈로 움직이는 것들은 항상 투기적인 발상이죠. 그러면 투기적인 발상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를 더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봐야 된다. 그럼 바이오랑 기업, 바이오에 대한 베팅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리딩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원해요. 회원분들이 원하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 부분들이 보이면 이제 편입을 하고 할 때도 있는데, 제가 헬스케어 비중을 35%를 이야기하면서도, 자,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 고리스크 관련된 헬스케어 쪽은 10%로 제한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중 제한. 그러니까 무슨 뭐 밸류 체크가 안 되고 뭐 그런 기업들은 따로 코멘트 드리면서 정리도 이렇게 따로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10% 비중 제한해서 여기에서 막 5종목이든 10종목이든 20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수 대비해갖고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투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자, 투기적인 관점에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상패라든가 거의 뭐 깡통에 가까운 리스크를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항상 요렇게 될 가능성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10종목을 사건 20종목을 사건, 자, 뭐 한 30%에서 50% 정도만 뭐 이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 상장 폐지돼도 본전은 나오잖아요. 요런 관점을 베이스에 깔고 비중을 철저하게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바이오 섹터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언급을 드리고요. 어떤 자리에서 편입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70%가 빠졌어요. 그러면 밸류 체크가 가능한 기업들은 그냥 두세요. 무슨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올라올 겁니다. 나는 어떤 요런 부분들이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가치라는 부분을 이제 잡아놓고, 자, 상승열이 원래 100% 정도 남아있던 기업이 상승열이 300%, 400%로 올라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치라는 걸 판단이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데 바이오 기업은 이거 뭐 70%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몰라요. 그냥 상장 페이지 나오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코멘트를 드린다는 거죠. 그럼 되게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바이오라는 거는 자기 회사도 몰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이 성공할 거라는 거, 실패할 거라는 거, 자기들이 임상을 하고 있는 그 신약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거는 본인 회사 CEO도, 본인 회사 직원들도, 연구원들도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치라는 걸 판단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는데 위험한 테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밸류가 잡혀있는 테마들은 사실 위험하지 않아요. 그때 테마가 내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붙지 않는다 그래도 놔둬버리면 되거든요. 나중에 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 뭐 다 적자 찍고 있고 그런 기업들은 그런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과거에 보면 2017년도라든가 뭐 이럴 때 보면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몰빵 때려갖고 뭐 10만원, 15만원에 몰빵 때려갖고 1만원 돼서 뭐 다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반대로 이제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바닥에 올라올 때는 7,000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0배가 튀었죠. 자, 이렇게 리턴이 크기 때문에 테마가 붙어도 이런 식으로 파동이 굉장히 크게, 파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많이 내는 건데, 투기성 자본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렇게 파동이 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매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물론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이제 뭐 캐시카우가 생기고 HLB 같은 기업처럼, HLB는 굉장히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견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뭐 캐시카우도 생겼고 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죠. 지금 뭐 이익이 찍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이 찍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크게 리스크가 없는 바이오 섹터가 되는 거고, 지금 A-프로젠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리스크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자, 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년후님 111% 수익 인증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10년후님이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이제 가입을 하셨나? 이제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 이제 꾸준히 수익 스토리,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려요. 자, A-프로젠 HNG 오늘 상 풀리면서 절반 매도 했습니다. 오후에 일괄 매도 사인 나와서 전체 매도를 했습니다. 추후 다시 편입하기로 했음. 자,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A-프로젠 HNG 같은 경우에는 640원이 편할까고 1360원에 제가 한 1400원 1300원 1400원 이 사이에서 일괄 매도 사인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끝까지 확인을 하고 사인을 낸 부분이고요. 이것보다 가격이 윗단에 있을 때는 다시 이제 상으로 말아올릴 가능성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사인을 좀 최대한 늦춰서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프로젠제약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수익이 났네요. 자, 이 종목을 왜 추천했고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종목과 하나의 종목을 더 추천하면서 이 자리에서 추천했던 자리 있죠. 여기서 이제 회원방송이라든가 부분에서 자, 코멘트들을 다 드렸습니다.
하반기를 본 거다. 근데 상반기에 운 좋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담겠다. 굉장히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편입 안 해도 된다. 이런 기업들은 리딩만 살펴보면서 흐름을 보고 그냥 나중에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리스크가 크게 싫은 분들은 바이오 관련주들은 접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코멘트를 굉장히 부정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 눈에 이 테마 흐름들이라든가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런 쉽게 말하면 작전 같은 비슷한 이제 뭐 세력의 움직임들이 수급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어떤 이슈라는 것들을 미리 잡아놓고 주가 롤링을 미리 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매집들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슈를 이제 터트리면서 이제 주가를 올리고 뭐하고 했는데, 자, 이날 보면, 자, 상한가 한번 말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점 상한가 올리고, 자, 상한가 근방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밀리는 다가 다시 말아 올리게 되면, 한 상한가가 3방, 4방, 5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켜봤던 거예요. 지켜보다가, 자, 오후 2시가 넘어서 이제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세력이 털고 나갔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터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뭐, 음봉이 크게 잡혀버리면, 거의 요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단기적으로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라서 사실 저는 막 자꾸 언급하고 하는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그래요. 원래 보통 이런 확률들은 한 70% 정도 되는데 70%에서 한 8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밀려서 저점이 깨지는 확률이 한 70, 80% 정도 돼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면. 그런데 제가 언급을 90% 이상의 폭락 확률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기업의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A-프로젠 시리즈는, 자, 이거는 이제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제약이고, HNG고, KIC고, 다 같은 흐름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치매 테마로 움직였다가, 이제 코로나 테마로 엮였습니다. 이제 렘데시비르 테마로 이제 엮여서, 엮인 게 아니고 엮은 거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다 했겠죠. 누가 했겠습니까, 이거? 자, 이거 이제 롤링하고 있는 세력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치매라든가 코로나로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이제 하다가 약발이 안 맥히니까 이제 제대로 뭐 수급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하니까 뭘로 움직였냐면 합병 이슈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 롤링하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제 주체들이 미리 알고 있었겠죠. 아니면 CEO라든가 뭐 대주주랑 합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의 이슈를 일부러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A-프로젠이라는 기업은 이제 이거 비상장 기업인데 이 기업과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과 이제 뭐 합병을 해서 흡수 합병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면서 이게 다 합병을 하게 되면 거의 1조짜리 유니콘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덩치가 커서 뭐 우회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합병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주주라든가 다 자기들이 유리하게 어떤 포지셔닝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들이 잡혀 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금융인식이 굉장히 약해서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거의 다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일반 주주들보다. 일반 주주들은 사실 뭐 별로 떡고물이 뭐 떨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고 거의 대주주의 유리한 조건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이 합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비율을 맞춰서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이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뭔가, 뭐 혁신을 만들어내고 뭐 이럴지는 몰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런 이제 테마 흐름들을 붙이다가 마지막에 합병 이슈를 붙인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런 이슈를 붙여서 막 5배, 10배씩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한번 털고도 안 하는 흐름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다른 시그널들을 기다려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들이 또 나오고 하면, 자, 운이 좋으면, 이제 또 편입 자리를 내 기준에, 제가 가진 기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편입 자리를 주고 하면 회원분들한테 이제, 추천이 또 나갈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하다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물량을 털고 나가서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줄고 흘러내리면 개미 털기 구간이 이 바닥 구간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데가 잘못 물렸던 분들은 물렸던 개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없고 한 사람들은 잘 털질 못해요. 쉽게 털어내질 못해요. 손실을 확정짓는 게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고 뭐고 하게 되면 그 물량이 다 털릴 때까지 그 수급을 다 눈으로 숫자가 찍힌 걸 눈으로 확인하고 운영을 합니다, 세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 주가 조작인데 걸리지 않게 주가 조작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그런 타겟이 돼요. 그래서 진짜 버릴 수 있는 비중으로, 자, 이거 잘못돼도 된다는 비중, 또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은 아무렇게나 운영을 하면은 거의 100이면 100쪽박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이프로젠 제약이 뭐하는 회사냐. 이제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자, 항생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 이제 수액제, 소화성계, 소화기관 용제, 골관전염 치료제, 근위완제, 골당, 엄청 많은 뭐 약들을 이제 취급을 하고 뭐하고 하죠. 보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화장품, 등등을 취급을 하는데, 자, 테마로 엮기가 굉장히 좋은 소스들이 많이 있죠. 요런 걸 팔아갖고 돈을 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투자금이 계속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할지도 이제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기업이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이제 뭐 주권이 강화되고 요런 어떤 부분들이 보인다 그러면, 자, 투자 상품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 기업은 분명히 투기 상품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언제든 깡통이 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면, 치매 관련 테마로 엮여 있고요. 자, 올해 하반기에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테마예요. 자,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완화 제품, 이제 생산 중에 있고요. 이제 뭐, 글리코린, 뭐, 연질 캡슐 생산, 뭐, 요런 거, 해가지고, 관련해서 엮은 거예요, 그냥. 이걸로 인해서 뭐, 크게 뭐, 돈을 벌 거고, 뭐가 뭐, 될 거다, 뭐, 요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확률은 뭐 1%도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그냥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의 치매 정책에 따른 수혜? 이게 무슨 수혜예요? 그냥 정치 테마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더라도 바이오 관련 테마들은 굉장히 리스크한 테마예요. 굉장히 리스크한 테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한 테마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한번 먹으면 뭐 300%, 500%, 막 이런 수익도 쉽게 만들어 주니까, 이게 욕심이 나는, 그런 테마인 거예요. 근데 이제 300%, 500% 막 이런 큰 수익을 주는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통계적인 어떤, 스스로 기준이 없으면 절대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먼저 공부를 해야죠. 이런 테마라든가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 10년, 20년 정도 데이터를 꾸준히 분석해서 통계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잡아놓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코로나 치료제 테마는 이제 렘데시비로 관련해서 엮여 있는 거고, 5월 중에 지금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또 이제 한번 붙을 수가 있는 게 5월 중에 길리어드에서 데이터 취합해서 중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게 올해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올해 어떻게 해서 약이 뭐 출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좀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냐라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뭐 본격적으로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뭐 부작용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허용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치료 효과가 나오는 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가봐야 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치료제로 이제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렘데시비르라는 길리어드사의 이런 약이 굉장히 지금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파동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이 주가가 2065원 구간에서 이제 봤을 때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유증 물량이 한 3천억 규모예요. 근데 한 40%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한 40%, 한 3분의 1 털어내면 기존에 이제 한 3천억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시총이 3천억에서 4천억 사이 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3천억 규모의 유증 물량을 유증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3자 배정으로 근데 3자 배정으로 바뀌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데 여기에서 대주주가 얼마나 참여했냐. 만약에 대주주가 참여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대주주 지분도 굉장히 작아지고 완전히 작전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제 6월 2일인데요. 구주주 청약 예정일이 6월 29일에서 30일, 뭐 일반 공모 청약 예정일이 7월달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언제는 폭락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슈들이 또다시 불면서 폭락이 다시 한번 진행될 수가 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편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증 물량이 이제 들어오고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쉬었다가 올해 하반기 뭐 한 9월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풀린다 그러면 9월달에 공매도 금지가 풀린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또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12월이 넘어가는 흐름까지 지나가야 또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애지간히 빠지기 전까지는 이제 다시 보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합병 이슈라는 게 또 생각보다 퍼포먼스를 강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공매도 금지, 이게 이제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해제가 될 거라고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게 맞겠죠. 9월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연기가 된다거나 하면서 6월달, 7월달에 이 유상증자 이슈도 좀 이제 지나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치매 관련 이슈,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하면 이건 이제 사라질 건데 치매 관련 이슈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요런 이슈를 가지고 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체크하고 만약에 어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보자. 수익을 이번에 좀 챙겨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리스크는 좀 더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일정금을 맞춰서 다시 한번 보는 이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증이 마무리되고 8월, 9월 이거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매수 사인이 들어갔던 부분들은 여기고요. 자, 이제 이때 당시에 자, 테마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자, 코로나 진단 테마에서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좀 담았는데 예상외로 파동이 잘 안 나왔습니다. 예상외로 파동이 잘 안 나오고 이게 가치주 섹터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자, 요번 주에 보면은 뭐 금융이라든가 뭐 IT, 건설 섹터 같은 경우들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비중 관리를 우리가 하는 이유들은 뭐예요? 자,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몰려있다가 개인들이 보면 지금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 섹터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치주 섹터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였지만 우리는 여기에다 이제 또 비중 할당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으니까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비중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매수 사인 여기 들어갔던 구간에서 자, 폭락이 진행이 됐는데 요게 이제 유증 발표하고 폭락이 진행이 됐죠. 이때도 가만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했죠. 지금 이 시국에 이 타이밍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며칠 있다가 합병 이슈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주가 미리 떨궈놓고 억지로 올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상한가 한 2번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상한가 올라가고 요런 구간에 많이들 따라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흔들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많이 때려 파는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 수급이 아니고 매도 쪽으로 그렇게 수급이 몰린다라는 거는 세력이 어느 정도 털고 나갔다. 자, 밑에서 다시 매집 사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요 종목은 안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저점 자리를 깨고 이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면 그때 다시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좀 이렇게 많이 밀려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이제 램데시비로 관련 어떤 호재 요인이 나오면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슈로 5월 중에 길리어드사에서 어떤 중간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런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버리는 거다. 요건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골로 가기 때문에 요건 이제 버리는 거고, 이제 완전히 악재에 이제 막 뒤덮여 있을 때 그런 구간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유상증자부터 해서 뭐 별로 악재에 만약에 뒤덮이는 구간들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이제 살살 다시 편입을 한번 보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매도 사인 낸 자리에서 좀 내려왔는데 그냥 때리세요. 20%든 30%든 수익 구간에서 그냥 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기업들이 하나씩 보여지면, 자, 계속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가진 스탠스와 접근 방식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과거에 우리가 투자했다 잘못된 거, 잘된 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투자가 아니고 투기적인 자금을 운용해서 이게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수익이 좀 이제 막 주는 구간들이 나오고 하게 되면 회원분들은 자, 수익 인증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